많은 국민들과 야당의 지지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뇌물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가 월급을 받은 건 뇌물이냐? 이게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걸 주장을 하고 싶고요. 과도한 공격이고 모욕하는 거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문다혜 씨도 법 앞에 평등해야죠. 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관련한 적법한 수사를 하는 겁니다. 네. 가서 받아야지. 아, 휴대폰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검사들이 휴대폰 다 걷고 최근 별도의 장소. 뭐 오늘 제발 가짜 뉴스 좀 그만 보셔라. 그분이 사석에도 그랬대잖아요. 네. 아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다. 둘 다 유튜브만 뭐야? 자기들 지지하는 유튜브만 보니까. 쇼 장르만 여의도 9월 2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어제 또 여야 대표가 만나서 또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죠. 그래서 과연 어제 대화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이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우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제 마음도 모르는데 한동훈 대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아시는 거죠. 네,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강성필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뭐 예상하죠. 예상하죠. 네, 그리고 우리 정광재, 강성필 두 분처럼 이 현역 아닌 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설주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대표회담 좀 보셨죠? 네네. 네네. 자, 그리고 뉴스들 또 잘 정리해서 주실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최인경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지난주에 너무 외로웠어요. 예예. 놀다 왔습니다. 휴가 좀 어디 다녀오셨죠? 휴가 다녀오셨구나. 네네. 네. 아 그래서 지난주 신혜원 기자님밖에 안 보였구나. 저는 저 옷이 5벌밖에 없는데 네. 그 옷이 좀 부족해갖고 네. 못 나오셨나. 왜냐면 우리 방송 전에 얘기했잖아요. 옷 5벌밖에. 네. 전 단벌 신사여도 늘 당당했습니다. 빨아 입습니다. 아 제일 네. 부러운 건 장르만 여의도 단체 티가 저는 아, 제일 아, 부러웠어요. 단체티. 네. 그 굿즈로 저희가 지금 기획 준비. 중입니다. 아 네, 한번 데모였구나. 그 한 사람당 몇 장씩 좀 팔아와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렇게 부도덕하게 예. 의무 마- 할당량 마케팅하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발적으로는 여러분 드려야죠. 드려야죠, 여러분.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가 네. 시청자들한테 비싸게 팔 거니까 네, 여러분은 뭐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네. 어제 그 여야 대표회담 일단 그거 뉴스부터 좀 전해주시고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대표회담의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두 사람의 모두 발언, 이 두 대표의 모두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조금 긴데 그 주요 대목들을 담았거든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인생 대책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획일적인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현금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굳이 차등 지원, 선별 지원 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좀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이 대표님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죠.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법 앞에 평등을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합니다.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네, 아유 하시죠. 예, 괜찮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내용까지. 쿨해요. 아주 쿨해. 네. 어떻게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우리 뭐 여러 말씀 네. 좋은 말씀들 해주셨기 때문에 네. 사실 두 분 만나는 거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고 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물론 뭐 국민 보기에 그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가 다 나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그렇지 못하다고 답한 사람들이 많겠죠. 정치권에서 보기엔 뭐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는 게 나왔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성과다. 아니 그리고 그 공통 민생 공약에 네. 대해서 민생 공통 공약에 대해서 네.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이거 법안 빨리빨리 만들자.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안 만났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네. 거더라고요.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공통적으로 내걸었던 공약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공통 분모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것들을 찾아서 그 법안들은 좀 빨리빨리 처리시키자라고 한 것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어제 그 모두 발언할 때 그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그 되게 길게 했다면서요? 네, 원래 모두 발언을 네. 7분 하려고 했다가 네. 다시 10분으로 늘었고 실제로 이제 한동훈 대표는 14분, 이재명 대표는 19분 동안 발언을 해서 네. 총 33분간 모두 발언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저희가 보여드린 것이 이제 모두 발언의 그 대목들을 잘라놓은 거예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25만 원 그 지원법에 대해서도 양쪽에 이견이 있었다. 음.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금 압박을 했다. 네. 그 다음에 뭐 의대 증원 이야기도 실제로 회담에는 나왔다고 하는데 이 모두 발언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법에 불복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검사 탄핵 이야기를 꺼내면서 공격을 했고 이제 이재명 대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초반부터 기싸움을 좀 세게 했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회담을 네. 해서 뭔가 협의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려는 태도가 아니라 양쪽 다 조금 이제 긴장감을 더 높이는 그런 모두 발언이 아니었느냐라는 네, 네. 평가들이 좀 있어요. 저도 모두 발언 좀 봤는데 네. 약간 좀 조금 약간 아슬아슬한 같은 아슬아슬한 느낌? 느낌이 좀 있죠. 네, 긴장감 네. 살짝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뭐 오늘 아침에 쭉 훑어보니까 네. 공통적인 의견은 만난 것 자체의 의미를 두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그거는 진짜 짜낸 거죠. 그냥 하도 잘한 게 없으니까 저는 짜낸 거라고 생각을 성과 하고. 없을 때 보통 그런 얘기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만난 거 그러니까 자체가 배고프니까 밥 먹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합의문도 아니고 발표문이잖아요. 공동 발표문인데 그 공동의 의미는 그냥 같은 자리에서 했다는 거고 발표라는 거는 합의된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각자 자기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반증이 그렇잖아요. 뭐 8가지인가 보면은 네. 다 뭐 검토, 협의, 진짜 가장 현실성 있는 게 추진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화 지원 방안 강구 있어요. 그러니까 강구. 강구나 검토나 뭐 다 뭐 이모나 고모나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 가벼움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한동훈 수가 대표의? 네. 뭐요? 아니 회담을 하자고 네. 곧 들어가기 직전에 네. 모두 발언을 했으면 네. 최소한도로 표현을 좀 자제를 해야지. 아니 그 이재명 대표 앞에다 두고 현금성 살포, 뭐 재판 불복. 아니 현금성 살포도 그렇게 지지자들 향해서 말을 하고 싶으면 뭐 현금 직접 지원이라든지 뭐 다른 표현을 애둘러서 해야지. 현금 살포라고 해버리면 무슨 뭐 살충제입니까? 바로 옆에 지금 네, 대화 바로 상대자가 옆에 있는데. 있는데. 그리고 아니 지금 재판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심적으로 불편한 사람한테 두고 재판이 만약 뭐 이미 유죄가 나온다는 걸 전제로 그 재판 불복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네. 또 뭐 재판에 대해서 뭐 그 안종명하나도 국민의힘은 자제하겠다는데 아니 뭐 한동훈 대표가 자제한다고 자제할 사람들입니까? 아니, 당장 뭐 김재원 최고위원만 해도 오늘 뭐 아침에 뭐라고 막 이 말 저 말하고 말이야. 그래서 네네. 저는 그런 거는 좀 회담을 앞두고 좀 너무하다. 이재명 대표 보세요. 얼마나 품격 있습니까? 아니에요? 품격 없었어요. 뭐 이 분위기 아니요? 아니 제가 진심이 좀 부족해 보여요. 여기에 조금 얘기할 때. 한마디 좀 보태면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제가 일단 한번 들어보고 제가 한번 볼게요.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두 대표에게 한 가지씩만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네. 방금 한동훈 대표는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정말 11년 만에 네. 여야 대표가 만나가지고 모두 발언은 물론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더라도 정치인 한동훈이잖아요. 이제는 검사 한동훈이 아니에요.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 초기에 제가 그 말씀을 했던 게 기억나는데 이제 검사 옷을 빨리 벗으셔야 된다. 근데 결국 벗지를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 오시다 보니까 국정이 이렇게 되고 지지율도 저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도 이제는 더 이상 검사 한동훈을
국민들이 더 기대하지 않아요. 이제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본인은 더욱더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더욱더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당대표 한동훈으로서 국민들이 더 받아들일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뭐 아까 점잖으시다 했는데 계엄령 얘기하셨잖아요. 제발 가짜뉴스 좀 그만 보셔라. 저는 갑자기 그게 정봉주 저번에 그 최고위원 후보가 생각났어요. 그분이 사석에도 그랬대잖아요. 네. 아,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다. 둘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둘 다 유튜브만 뭐야? 자기들 지지하는 유튜브만 보니까. 그러니까 계엄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엄령을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시민 불복종이 바로 일어나요. 네네. 이건 100만이 아니라 1000만이 모일 거예요. 아마 광화문부터 저기 남대문 서울역까지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 이재명 대표도 그 유튜브 그만 보시고 이렇게 그런 계엄령이라든지 이런 건 제발 근거가 없더라고. 제가 아무리 다른 일간지나 어딜 봐도 계엄령에 대해서 그 전에 나온 얘기가 없었는데 왜 이걸 그렇게 먼저 계속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게 약간 난 좀 손해였던 것 같아. 한동훈 대표가 먼저 했잖아요. 계엄령이 좀 있다 하는 걸로 하고. 네네네. 근데 계엄령이 유튜브에 어디 나옵니까? 유튜브 모르겠어요. 그만 보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어디 나온 것 유튜브도 같아요. 엄선된 우리 장르만 대통령 여의도처럼 화냅니다. 유튜브 보지 말라고 하는. 안 봐야죠. 지금 장르만 대통령도. 여의도처럼 이 유튜브도 고품격. 봐도 되죠. 네? 왜 또 보지 말라고 아니 그래. 이런 유튜브만 보시라고. 이상한 유튜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정 대변인 얘기하십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런 네. 계엄령이 어디 유튜브에 나오나? 저도 뭐 있긴 있죠. 뭐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 나중에 네.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좀 불편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항상 진실은 좀 불편하거든요. 컨디션 진실은 좋네. 불편해요. 아니 근데 내가 우리 국민의힘 불편한 진실이라고 이 분들한테 자리에서. 국민의힘 분들한테 진짜 그래서 네. 팩트로 얻어맞을 때가 제일 아픈 거 아니 근데 아닙니까? 팩트라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현금 살포 뭐 이런 게 좀 단어 선택을 조금 그거 가치 중립적으로 할수 일부러 있- 하신 거예요. 네. 한동훈 대표가 일부러 저는 한 질문하고 거예요. 싶었던 네. 게 그 외에 원래 모두 발언 전에 여러 번 다듬고 독해를 아니, 하잖아요. 본인이 하신 거예요, 다 같이 본인이. 읽어보고.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그 뭐 당대표 뭐 비서실에서 써서 올리더라도 다 자기 말로 바꾸잖아요, 대표들이. 한동훈 대표가 이 하면서 뭐 검사 탄핵, 뭐 현금 살포 이 얘기를 실제로 쭉 이제 읽으면서 연습을 하셨을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당연히 네. 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나쁜 정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자신의 의지를 모두 발언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검사 탄핵도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검사 탄핵했던 분들 어떤 결과가 헌법재판소에 나오고 있는지 저는 지금 민주당이 어떤 진실의 시간을 앞두고 있다. 이거 마케팅에서 MOT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MOT요? 네, MOT, 네. Moment of Truth라고 네. 가장 그 진실을 앞두고 그 시점이에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네. 그 이재명 대표가 힘없는 여당 대표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그것도 맞는지 좀 기분이 모르겠으나 나빴죠, 예. 만약 이렇게 대놓고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돼요. 예. 현금 살포라고 했는데 저희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현금은 있는 아니다? 건 현금이 아니에요. 지역 화폐예요. 이거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단체장들이 다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럼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초록은 동색이라고 자, 보는 거죠. 초록은 동색이면 여당과 야당? 체포 동의안도 무죄 추정으로 해야지. 뭐 마치 체포 동의안 때도 그때 뭐라고 했어요? 뭐 마치 체포 동의안만 가결되면 바로 구속영장 떨어져갖고 체포될 것처럼 구속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됐냐고요. 아니 법원 결정을 존중하자고 한 게 잘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얘기하는 것도 너무 유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얘기하다는 게 좀 저는 아니, 과도하다는 어떤 거. 결과가 나오든 간에 아니, 저는 우리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너무 희망이 하니까. 섞여 있었다 보고요. 그다음에 정말 제가 국민의힘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뭔가 10월달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뭐 커다란 무슨 뭐 정치적인 그 크리티컬한 정말 뭐 데미지가 들어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부분 판결이 나와도 솔직히 뭐 진짜 흔들리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요? 아니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근데 대법원 판결 나오면 법적으로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유죄 판결 나오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란 안 말씀이신 흔들려요. 거죠? 진짜 지지자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고 않아요. 의원들도 별로 흔들리지 예. 않을 것 같은 분위기는 확실히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기대하지 마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여튼 그렇게 이제 기싸움이 팽팽했던 모두 발언 끝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본
회담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실제 회담에 들어가서 네. 회담 예정했던 시간보다 훨씬 넘겨서 긴 시간 동안 3시간 가량 회담을 하게 됐는데 회담 직후 아까 이제 발표한 내용이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무려 8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거 그래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민생 공통 공약 추진 위한 협의기구 운영, 예. 금투세 증시 구조적 문제 종합적 검토 협의, 검토,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구축 당부, 국회도 대책 협의, 협의, 반도체 AI 국가 기관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논의, 논의, 가계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원 방안 강구, 강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입법 과제 추진,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제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보완, 정당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협의. 이런 발표가 네. 나왔습니다. 무슨 랩하는 느낌이네요. 네, 아 보기 좋네요. 예. 네, 나왔는데 어쨌든 네. 우리가 되게 기대하거나 좀 궁금해했던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결국에 양쪽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그건 뭐 한동훈 대표 때문에 그렇죠. 뭐. 근데 이거 전 진실이 궁금한데 아, 회담 그 뒤에 약간 좀 다른 얘기를 서로 네, 했죠. 회담 후에 이제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은 의지가 있지만 당내에 사정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법안도 준비 중이다라는 네네네.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백브리핑을 했었고 곽규택 대변인은 그런 적이 없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압박에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계속 논의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정확한 진실이 뭐예요? 아니,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는 워딩에 대해서 예.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예,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내에서 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의지가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제3자 특검,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은 후보 시절에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고 네. 그 이후에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한 대표는 그런 뜻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 당내에서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준비 중이라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전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준비 중이란 건 네. 뭐 법안은 또- 보통 세팅하고 네. 사인을 10명 쫙 받으면 아니 근데 이제 아니라는 그거 거 말고 아니에요? 이제 개별 의원 일단 한동훈 대표가 뜻을 같이 하는 개별 의원이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죠. 준비 중이란 건 굉장히 아니 어쩌면 넓은 개념이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 준비 중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 의미인데 우리는 준비 마음의 중이라면 준비. 네. 마음의 마음의 준비죠. 마음의 준비도 아, 입이 확 빠져버렸네. 아니 제가 그것도 비슷하네. 그러니까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논의하고 자, 근데- 있다는 것도 넓은 의미로 아니 본다면 아니다. 논의보다는 준비라는 이제 거고. 설득 중이라는 말이 더 맞잖아요. 설득 중이라는 그렇죠. 것도 그런데 제가 준비라고 국회에서 하는 오래 거고. 일했잖아요. 보통 정치인이 이 설득을 할 때 특히나 법안을 가지고 설득할 때는 이미 법안의 성안 작업은 다 끝내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가지고 가서 그걸로 이걸 펼쳐 놓으면서 설득을 법안의 취지부터 해서 신조 구문의 구분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도 안 말씀드린 된 거예요. 거예요. 마음의 준비 중이네. 그걸 안 한 진짜 거죠. 마음의 준비네. 진짜 마음의 협의를 하고 준비네. 있다. 내 거 이렇게 막 갖다 쓰면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미움받을 용기. 아, 너무하구만. 근데 하여튼 두 사람의 말이 매우 다른데 그 법안 준비 중 요거 해석 말고 나머지는 다 같이 양립할 수는 있는 말이긴 하죠, 그죠? 네, 한 대표가 네. 본인의 의지는 있는데 당내 사정이 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압박이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그대로 그 스케줄에 따라갈 수는 없다. 네, 이런 네. 얘기는 했을 수도 한동훈 있겠지 뭐. 대표- 그렇죠. 아니 그런 여기는 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한 근데 겁니다. 한동훈 그렇죠. 대표가 네. 계속 이런 스탠스로 가버리면 이건 뭐 국민들의 지지나 당원들의 지지를 네. 63%를 받았었는데 그걸 배신하는 꼴밖에는 안 아, 돼요. 그래요? 저는 이건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는 나서야 한다고 봐요. 민심을 등에 업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지. 네. 언제까지 이렇게 뒤로 빼고 저리 빼고 의원들한테 설득도 안 되고 그러면 진짜 바지 사장이나 바지 대표라는 얘기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힘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어떻게 해요, 근데? 뭐 의원들이 아니, 다 안 한다는데. 안 한다. 자 아니, 그러면 그 네. 방법이 뭐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대통령과 차별을 하고 싶다. 두 번째 지지자들의 지지를 계속 받고 싶다. 세 번째 우리 지지자의 지지를 넘어서 중도층의 지지까지 받고 싶다. 그렇죠. 네 번째 현역 의원들의 지지도 받고 싶다. 이 네 가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정도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네. 모든 걸 가지려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스텝 바이 스텝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지지층부터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층은 어느 정도 결집이 돼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지지층은. 그러면 당내에 한동훈을 따르고 있는 현역 의원들부터 좀 강건하게 만들고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선을 확 그어가지고 차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차별화 속에서 뭔가가 성과가 나오면 나머지들이 점점 따라오고 또 시간은 한동훈 편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임기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결국은 그 현역 의원들도 한 그 대선 주자한테 힘이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그 시간을 지금 정해두고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가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야, 거예요. 이거 돈 받고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 컨설팅이면. 그 실제로 좋은 그거 말씀 컨설팅 하셨는데 네, 네. 시간과 민심은 한동훈 대표 편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한동훈 측근이어서가 아니라 아, 웃음이 뭐- 한박 웃음.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우리 정치권에서 흔한 말로 네. 대통령이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어떤 날이냐? 네. 대통령 당선된 날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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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서부터는 계속 권력의 아. 그 무게추는 아래로 계속해서 가죠. 떨어질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가지 이 한동훈 대표의 목표를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근거가 틀렸어요.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겠다. 아, 그게 대통령과 아니다. 인위적인 차별화를 시도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자연적인 대통령이 음. 민심과 조금 괴리된 부분이 있다면 그 민심 쪽으로 끌어오겠다는 말씀을 아. 한 뭐 100여 차례도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 수직적 당전 관계에서 벗어나서 수평적 당전 관계를 추구하는데 대통령실보다는 당이 훨씬 더 민감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네. 그 당의 이야기를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네. 지금도 그런 과정이에요. 저는 이번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야당이 파악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다르겠죠. 있다고 네. 봐요. 네. 대통령실은 지금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악화되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그래서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네. 거고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는 이러다가 국민 불편을 넘어서 정말 의료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 네.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을 전달하는 건데 네. 이게 인위적으로 뭐 차별화를 하려고 그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네. 차별화의 뜻이 뭐냐면요,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대통령의 의료들에 대한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보다는 다르게 보이고 싶다가 차별화 아니에요? 아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에요, 전략적으로 차별. 그것을 그렇게 차별. 하느냐 아니면 있는 현상을 전달하는 거냐 뭐 이건 뭐 전략적 차별화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정리하면 최상병 특검법을 이제 먼저 발의할 그 가능성은 조금 낮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요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의대 증원 이야기는 사실 공식 이슈는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끌고 와서 이 테이블에서 반드시 논의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요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꺼냈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이제 어색해진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요 추석 앞둔 의료 대란을 일부라도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상황이고 이 와중에 이주호 교육부총리하고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이제 대통령실 사회수석 이런 사람들이 의료개혁 추진을 보고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논란이 굉장히 됐습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마 의사협회를 이길 수 네,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취지는.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번에 여야 대표 회담 중에서 네.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나마 저는 의료 대란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하면 두 대표의 의견이 좀 비슷하잖아요.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네. 이거는 정부를 질책하는 거로 저는 보여지고 실제로도 오늘 아침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불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를 불쾌했냐? 그러니까 이재명과 한동훈이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아. 국민 생명에 지금 위협받고 있다라고 네.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우리가 국민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국민 생명을 뭐 위협받고 있다? 이거 여당의 대표가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지 반대되는 목소리 아니야? 해서 불쾌해하고 있다라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야의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건 대통령이 현실 인식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치권 다 민주당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고 했었을 때 다 찬성했었어요. 근데 지금 의료 대란이 그러니까 대책을 가지고 조금 더 꼼꼼하게 어떠한 것을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총선 앞두고 우리 의대 정원 이거 할게요. 이거 총선용이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게 근데 벌려놨는데 수습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엉망진창이었어요. 왜? 어떤 구체화된 계획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냥 숫자만 늘려놓겠다. 네. 아니 그 필수 의료기관하고 응급실이 가장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도 없이 그냥 숫자만 늘려놓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반발이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응급실 안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는데 오히려 진짜 그 보건복지부 조경 장관의 어떤 인식이나 대통령 인식은 야 응급실 문 열려 있잖아. 열려 있으면 일단은 돌아가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의사가 없다니까요. 의사가. 근데 의료 개혁이 총선용이라고 했다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데 이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는 거 알면서도 저씨는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남을지라도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라고 누차 얘기하고 있는 네. 거고 의료 개혁으로 우리가 총선에서 그러면 이익을 봤습니까? 전혀 보지 못한 거잖아요. 개혁은 항상 뭐 아니, 고통이 다른 수반되기 이유가 있었어요. 나름이죠. 이종섭 대사로 저는 것도 있고. 그 어제 2025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이제 불가역적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네.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낸 것도 굉장히 성과라고 생각해요. 2026년 한동훈 대표는 유예하자라고 네, 얘기해서 네, 네. 그때 얘기했잖아요.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대안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뭐 특별히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참전하고 싶은 아니, 그건 맞죠. 마음이 없는 네, 거예요. 그건 맞지. 지금 거의 강 건너 불구경 보듯 해갖고. 근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이고, 얘기 좀 합시다. 계속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네. 발장 끼고 보고 있다가 네. 저 집 다 불타면 내가 가서 다 저 위에다 재건축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냈어. 이 그러니까, 불난다 했지 예, 내가. 이렇게 이 문제를 정치 정략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태도는 저는 민주당도 바람직하지 수권 정당을 않다. 추구하는 정당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분명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사공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 야당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총선 전에요. 저희가 정말 참전하고 싶었는데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저희가 만약에 의사들의 편을 들었다. 그러면 정부를 향해서 그리고 여당을 향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총선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안 한 거고 총선 끝나고 나서 좀 해결하려고 나섰는데요. 이제는 여당하고 대통령하고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안이 저희가 판단해서는 그나마 낫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무슨 팔짱을 꼈습니까? 그리고 아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6개월만 버티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가 나온 근거는 뭐냐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이슈가 결국에는 의사가 증원될 것이고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좋은 호재로 작용할 건데 왜 그걸 못 참고 자꾸 여당에서도 야당과 동조해서 이렇게 뭐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인식이 거기서 보여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응급실과 관련해서 인식이 너무 달나라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보건복지부와 같은 이 관련자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지금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알고 응급실만 가면 치료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대통령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응급실 가봐라 문제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는 그것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네, 거죠. 강 소장님의 말씀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그 중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달라고.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어. 네. 아니 그 국민의힘은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이 의료 뭐 개혁과 관련된 입장은 어느 정도 이제 알려졌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생각이 비슷해요? 아니면 의원들 생각은 좀 다릅니까? 이거는 최상병 특검과는 그 완전히 결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있기 예. 때문에 최상병 특검은 그동안 우리가 당론으로 108명이 똘똘 뭉쳐서 예, 예, 막아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의료개혁 문제는 진짜 민생 문제고 이것이 일정 역치를 넘어서 정말 의료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네네네. 도달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의원분들이 많아요. 네. 지난 연찬회에
안 가셨겠지만 여기 이렇게 뭐 내가 보니까 왜냐면 자랑하는 기자분들은 누가 가 여기서 연천에서 국민이 불러주면 그 의원분들이 초대는 했어요. 멀어서 못 갔어요. 프로 불참러들이시네. 네. 그 거기서 이제 이주호 뭐 조규홍 네. 이런 분들이 모셔서 설명했을 때 네.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이 아니하다. 네. 의사를 적으로 규정하고 뭐 싸워서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의료 개혁을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다수 의원분들이 이거 어느 정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같이 하고 이대로 있습니다. 밀어붙이면 이건 최상병 좀- 안 된다. 특검과는 당내 분위기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금 대안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당에서 내놓는 근데 대안? 이런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의료 단체들이 문제예요. 여긴 의료 단체는 2025년이 완전히 야당도 이거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공은 의료 단체에 가 있어요. 우리로서는 정부로서는 2025년은 어쩔 수 없고 네. 2026년 논의해 보자라고 하는데 의사단체는 2025년 안 하면 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그 협상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걸 의심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거죠. 의료 단체도 지금 문제긴 해요. 말씀하신 대로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너무 많아요. 정말 중구난방식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누구랑 대결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떠한 답답함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네. 저는 차라리 여야 어저께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의대 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령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행령이 아니라 거의 행정명령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 법제화로 했으면 좋겠어요. 의대 정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걸 뭐 어떤 협의체를 하나 만든다든지 법령화돼 법에 근거가 있는 협의체를 그러면 입법을 하면 되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증원되는 어떤 퍼센테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법제화를 통해서 차라리 한시적으로라도 한시적 입법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양당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냥 행정명령으로 이걸 계속 숫자를 증감하고 이걸 하는 것보다는 교육부와 그다음 보건복지부, 그다음 의사단체, 의료단체, 그다음에 뭐 여러 단체들이 그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어떤 이런 증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것을 법으로 통과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오히려 국회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네. 의대 정원과 관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법까지 논의를 만들어줘야 했으면 되는데 어떤 예를 들어 어떤 학과의 정원을 조절하는데 근데 큰 틀에서 네. 국회에서 만약에 큰 틀에서 상위법이니까요. 네. 그리고 어차피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하고 고등교육법 개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 어차피 예산이 수감돼야 되니까 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기본적으로는 행정의 영역이니까 네. 여기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라는 건 좀 민의의 전당이잖아요. 그런 민의를 모아서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네. 줄 수는 있다고 봐요. 어제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의료개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뭐 현실이 협의한다 달라지는 게 그랬나요? 아무것도 강구한다 없잖아요. 그랬나요? 이런 네. 문제들을 전달했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계엄 얘기하시죠. 네. 계엄. 네, 이 얘기 하나 마침 듣고 또 그 얘기. 예. 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계엄 이야기를 꺼냈는데 요거를 듣고 대통령실 반박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 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네, 발언 직후 대통령실에서 반박을 했는데요. 네. 상식적이지 않은 거짓 정치 공세다. 계엄령을 선포해도 국회 의석상 이제 해제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데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계엄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사실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 얘기를 네, 여러 네, 차례 네. 했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네. 보니까 조승래 의원도 이 부분 관련해서 전화 인터뷰한 거 들어봤더니 밝힐 수는 없다. 뭐 이런 뭔데 식으로 뭘까요? 또 뭐가 밝힐 있긴 수가 있다는 없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요. 있죠. 아니, 차차 그러니까 밝히겠다고 했잖아요. 차차 밝히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근거를 밝혀야지. 이-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봐요. 나중에 너 두고 보자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발의하시면 그때 같이
아니 그러니까 계엄령이다. 죄송. 근거가 뭐예요? 민주당에서 죄송. 뭐 예를 들어서 왜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예. 뭐 어떠한 뭐 그런 사실관계라든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정부기관에서 누가 아니면 군대 내에서 누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든지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뭐 계엄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뜬금없이 저는 계엄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이해는 안 돼요, 솔직히. 뜬금없는 건 아니고요. 관련 문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문건이에요? 네. 과거에 네. 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거 알죠? 들어보세요. 그 이후에 들어보세요. 네, 아침에 다 얘기 얘기하더라고요. 얘기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물론 이건 우려입니다. 네. 우려예요. 그걸 분명히 하는 거고. 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당과 대통령실은 아무리 계엄을 해도 선포를 해도 국회에서 헌법 77조에 의거해가지고 과반수가 이렇게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과거의 문건에 보면은 이제 이런 문구가 있어요.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종족수 미달을 유도해가지고 계엄사령부가 집회 시위 금지 반정부 정치 활동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현역 의원들을 구속 수사해서 엄중 처리 그렇게 해서 합동 수사단에서 불법 시위로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현역 의원들의 정족수를 미달시키게 유도하겠다라고 네. 이제 과거 기무사령관이 네. 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 네. 이게 보고까지 한 사례가 있다. 진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인데 네.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충암고등학교에서 네. 인물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음. 777 사령관, 이거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이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비상계엄령을 내리면 우려는 왜 하는 거예요? 탄핵 사유지. 우려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 그럼 계엄령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이제 만약에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네. 나중에 지지율이 지금도 많이 떨어졌는데. 예,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예. 거잖아요. 근데 아마 탄핵 한 15% 정도 될 걸요. 예. 여튼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헌재 재판이라든가 헌재에서 탄핵이 뭐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어떤 불안정한 사회가 조금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럴 수도 있다. 과거에도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일환이 아닌가. 네, 많이 참으셨습니다. 예, 계엄 관련해 갖고 네. 이제 할 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시죠. 우리나라의 계엄이 마지막으로 선포된 게 1950년 5월 17일입니다. 1900. 1980년 5월 17일. 네. 한 번만 대부로 보면 바뀌어. 1980년 5월 17일이고 네. 몇 년입니까? 지금 45년 동안? 그러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설변 선생님 말씀 잘하셨지만 여기서 아무 근거 없이 계엄이 선포된다면 네. 당장 저부터라도 광화문에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렇죠. 아니 어떤 그 우리 대한민국의 민도를 지금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민도가 뭐 1960,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이거 네. 다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수사했지만 관련해 갖고 유죄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이 계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나 김민석 네. 최고위원이나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지 정말 근거를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치적 선전선동이라고 오히려 되치기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군부를 뗀단 말이에요. 그럼 네. 그 근거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저희 발언 나왔지만 네. 그 근거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가서 대통령실에 가서 따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근거는 얘기 안 하고 계엄령이 발효될 수 있다. 뭐 있으시대요. 이런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네. 또 하나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세 명이 뭐 다 충암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아니 요새 고등학교 동문들이 모이면 계엄령 선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거 정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요. 계엄이 선포됐을 때 그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끈끈하게 아니, 뭉쳐있는 요새 충암을 한 MZ 거죠. 왜 세대들이 그래요? 그 MZ 세대들이 다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어요. 네. 이 MZ 세대들이 계엄령 선포하고 소총 들고 나오라 그러면 따라 나오겠습니까? 아니 그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그거 같아요. 왜? 아니 군에 있는데 MG고 뭐 시기구간에 아니, 나가는 그러니까 나가는 거지. 뭐 MZ도 국민적 총알이 피해갑니까?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네.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민적 저항을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탄핵 말하잖아. 사유지, 탄핵 우려라니까 사유. 우려. 진짜. 그 우려 우려. 왜 하냐? 아니 왜 그 하냐고. 우려를 선전선동의 도구로 삼고 있다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그 진짜 우려하는 아니, 건 기후예요. 기후.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늘이 무너질까.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잖아요. 네. 진짜 그러면 진보 성향의 어떤 커뮤니티를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뭐 예를 들어 진짜 뭐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면서요. 이런 게시물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유튜브에 이런 단편적인 한쪽 진영의 말만 듣는 사람들은 뭐야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계엄령 선포하려고 하는 거야? 진짜 이런 가짜 뉴스들이 네. 퍼져간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를 몇 번 봤어요. 그러면서 야 진짜 문제구나. 당 소속에 예를 들어 뭐 강성필, 뭐 부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네. 최고위원 거기다 이제 당 대표가 얘기하는 건 확실히 이제 네. 무게가 엄청 다르잖아요. 다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확실한 뭐 근거가 있어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들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그 근거가 어쨌든 저는 네.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 알기로는 네. 뭐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또 어떤 다른 어떤 문건들이나 증거들을 혹은 제보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전에 얼마 전에 김병주 전 최고위원 네네네. 최고위원께서 어떤 충암고 출신들이 군을 장악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또 그분이 이제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의 분 같이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럴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에 연장선상이지 저는 그 이상은 절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기 진짜 때문에 김명주 만나면 그 얘기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싶어.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네. 워낙에 이제 소통의 장이니까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공식 입장은 대통령 아니다. 국회 개원식 불참 얘기하시죠? 예, 예. 뭐 다들 이렇게 좋아하신 주제들이 있는 네, 모양이에요. 네. 아유. 선호하는 주제로 또 넘어가 봅니다. 저는 다 좋아요. 네, 그 국회 개원식이 원래는 7월달에 열리려고 했는데 예. 그 여야 의견차가 심해지면서 이제 안 열리다가 이제 오늘 국회에서 22대 개원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개원식을 인제해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원래 대통령이 항상 개원식에 오는데 네. 불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것은 처음이다. 원래 이제 개원식에 대통령이 늘 가서 이렇게 뭐 의원들과 번도 인사하고 빠짐없이. 네. 처음이에요. 오늘 저는 오늘 근데 정말 좀 빠진 것 같으면 여당 의원으로서 상당히 난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곽규택 의원이 대변인, 네. 얘기를 하시는데 또 이상한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인데 변명. 네. 뭐였죠? 이게 지난 7월에 개원한 것은 실질적인 개원이 그러니까 원래 9월달에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국회가 개원하는 거다. 그때는 최혜병 특검법 처리한다고 민주당 단독 개원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여야가 처음으로 개원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굳이 안 오셔도 되는 안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약간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 인터뷰에서. 원래 그러니까 개원은 7월에 한 거고 네. 예, 지금 하는 거 원래 7월달에 할 때 안 오지 않냐 대통령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대통령실도 그게 맞춰서 이렇게 입장을 밝혀야지. 특검과 탄핵이 남발하는 국회부터 정상시켜라. 대통령 불러다 피켓 시위하고 망신 주겠다고 뭐 의심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사 방통위나 탄핵하고 뭐 이런 데 대해서 뭐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확실시되는 법안을 반복적으로 아니, 통과해 불만이다라고 하면 안 되죠. 저는 대통령을 비판해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이건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의회 자체를. 아니 우리가 상권 분립이잖아요. 그러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어떤 의회에 와서 의회가 개원하는 것을 축하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협력을 잘 해보자. 행정부와 의회가 해보자는 취지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안 오는 거에 대해서 여당에서 오히려 이런 변명을 한다는 것이 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하면. 뭐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제가 살펴보지 못했기 네네. 때문에 뭐 어떤 식의 얘기를 아니 좀 다시 한번 어디 보시면 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는 그분은- 근데 네. 뭐 비판을 한다기보다는 아쉽다는 마음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가 비록 대통령실이 보기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민주당이 뭐 특검이나 일부 법안에 대해서 네.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죠. 있다. 네. 그러나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더 깊이 생각했어야 하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1987년 이후에 한 번도 개원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 안 안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굳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기록을 깨가면서까지 네. 안 오실 만한 일이 오히려 또 있나?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을 그렇죠. 때 뭐, 이렇게 예. 오면서 조금 또 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네. 때 이게 정쟁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뭐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 들고 뭐 네, 시위하고 네, 네, 뭐 네. 지난번에 김용민 의원인가요? 이제 뭐 그만 내려오십시오 그랬다 그랬나요? 뭐 네. 그런 식으로 좀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시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 가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니, 국민들 문제- 보시기에도 마음이. 저는 근데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켓 시위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고 싶은 자리만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가기 싫은 자리도 가야 되고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대통령 오시면 국회의장 이제 주재하에 차담 같은 거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 불편해서 안 오는 건 아니겠죠? 아마. 둘 다 골뱅이 싫으니까. 아니, 민주당은 만찬도 민주당은 이렇게 하고 민주당 소속 이제 인사들은 항상 이걸 연찬회도 몇 가닥을 꼬는데 근데 사실 보세요. 그러면 연찬회에서 대통령 어차피 안 오시는데 한동훈 대표는 왜 또 이석을 한 거예요? 아니, 왜 그 굳이 이석한 거에 대해서는 아, 명확한 해석이 그렇지, 나왔어요. 그렇지, 그렇지. 거기에 자기가 있어봤자 네, 네. 소속 편하게 의원들이 얘기하네. 편하게 얘기하지도 못할 것 같고 뭐 내 그 눈치 얘기는 때문에. 아니, 그 정도로. 그러니까 눈치 안 그게 아니라 보는데? 아니 누가 눈치 보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를 아무도 만나기 당대표 싫어서 눈치 안 국회에 안 보는 오겠다는 상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떤 말을 하냐면 눈치 보는 의원들 제가 봤을 때가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아. 한동훈 대표 눈치 안 봐요. 그런데 굳이 본인이 또 그 자리를 이석하게 되면 말이 나올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왜 그걸 또 굳이 하냐. 이거는 아니, 저- 한동훈식 반격이에요. 아니, 안 활발한- 와? 나도 안 와. 이거. 요 얘기 이제 국민의힘 연찬회 네.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네. 잠깐 있다가 빠졌죠. 네. 그래서 이제 왜 빠졌냐? 거기 당 대표가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좀 있는 건데 네. 그건 이제 편한 토의를 위해서 자기가 자리를 좀 비켜준 것이다. 아니, 이렇게 이제 좀 무리하게 했죠. 해석을 하시니까. 예. 아니 근데 이게- 최근에 저희 대통령실의 행보는 너무 엉졸해요. 속 좁고 난도 안 보냈어. 지금 용산에서 걸어오나 봐요. 그러네요. 난이. 안 보냈네요. 우리가 아. 깜빡 잊고 아. 있었네. 아, 민주당 아직까지 난이 안 왔어. 좋은 지적이야. 네, 난이 걸어오고 있나 봐요. 지금 용산에서. 이제 삼각지역까지 와서 곧 예상 환승합니다. 이제 9호선 하려고. 아, 네. 그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지 않았나요? 뭐라고요? 뭐좀 일정을 조율하다가 뭐 일정을 안 조율하다 됐다고.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남한테 뭘 조율해 그냥 안 했어요. 보내면 되죠. 네. 네, 이런 가운데 네. 대통령 지지율이 발표가 됐어요. 네. 금요일에도 갤럽에서 발표를 했고 오늘 이제 리얼미터에서 발표를 했는데 얼마나 나왔습니까? 리얼미터 발표 수치는 29.6%입니다. 30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 30 아래로 떨어졌고 이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다. 음. 갤럽도 23%였는데 총선 직후와 동률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상당히 낮은 지지율이라 대통령실도 어쨌든 뭐 그냥 정말 편하게 갑자기-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갑자기 같다.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말이 없네요. 정말. 왜요? 대통령 목소리가 아. 듣고 싶네. 아니 정말 우리 대통령은 말씀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아, 전광판을 보지 않는 정황판도 거예요. 안 보시지만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나는 뭐 개혁은 하겠다. 1%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봤을 때문에 때는. 떨어졌다 혹시 이게 좀 나왔나요? 아, 네, 리얼미터에서 얘기하는 네. 것은 이제 그 장기화한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의료 공백이 현실화함에 따라 대정부 신뢰감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정책은 이겼으나 정치는 실패했다라고 이제 성토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아마 6%인가 부정 여론으로 이게 성장 올라가지고 아마 부정 여론 구성하는 것 중에 아마 2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료 개혁 두고 이제 의료 개혁도 화가 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또 내부 갈등을 하니까 지지자들도 더 화가 나지 아니 않았겠습니까? 근데 네. 진짜 문제는 보수 쪽에서 그리고 네, 전통적인 불경. 지지층에서 아 떨어졌다. 지금 배반 그러니까 한 7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맞습니다. 10%가 내렸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50%대고 60대 지지율도 3%가 내리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에서조차도 지금 의료 등을 개혁에 돌리고 있다. 네, 등을 돌리고 있어. 이러면 진짜 나중에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이제 지지층 중에 좀 노령층이 가장 좀 세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사실 그치. 의료 대란에 대해서 가장 불안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요거 빨리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데 네. 이 문다혜 씨의 서울 집 등을 이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뇌물수수의 피해자, 피의자. 네, 그러니까 문다혜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네. 아 이게 문다혜를 향한 뇌물이 아니라 문재인을 향한 뇌물이었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건데 네. 그 당초에는 이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봤었죠. 왜냐하면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게 아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뇌물 수수를 대통령이 했다,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검찰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다혜 씨와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뭐 경제 공동체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보고 이제 있다. 그 사위를 취업시킨 거잖아요. 전 네. 사위를 취업시켜서 전 사위가 받은 그 2년간의 월급을 뇌물액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다.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2억여 원 됩니다. 2억여 원? 네. 뭐 이제 법적인 거는 우리 서울주한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거니까 네. 제가 좀 정치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쉽게 말해서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과 야당의 지지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뇌물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가 월급으로 받은 건 뇌물이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뇌물을 공여자 그러니까 청탁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도 이거 청탁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천대유의 50억 사건 유명하죠.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30대인데 50억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독립생계라서 뇌물죄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싶고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본인이 딸에게 주던 그 생계비가 좀 아까워서 그거 아끼려고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사장시켜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회의원 공천까지 줬습니까? 그 생활비 아끼려고 이거는 너무나도 과도한 어떤 공격이고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다. 네. 대가에 비해서 그 받은 수수 금액이 너무 적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서 치더라도 저는 네. 이게 정말 공소 유지도 힘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슨 부모하고 결혼한 딸 자식 부부가 네. 경제적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뭐 생활비를 줬다고 하는데 도와줄 수는 있죠. 부모가 어렵게 사는 뭐 딸 부부에게.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이스타로 가기 전에 뭐 그래도 일은 어찌됐든 간에 직장은 다니고 있었었고 근데 그걸 뭐 일을 못하든 무능하든 어쨌든 간에 급여를 받았던 것을 그걸 대통령이 어떤 장인이란 이유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의율한다? 저는 그건 무리한 기소라고 봐요. 네, 만약 네. 이제 기소를 하게 된다면 무리하다고 보고 이러면 반드시 나와요. 뭐가요? 아니 딸 자식하고 부모도 경제적 공동체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부부는 더욱더 경제적 공동체지.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럼 명품백이 어떻게 그럼 뇌물이 선물이 됩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지금 칼을 걷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야 돼요. 수사를 적당히 그러니까 적당히란 말은 제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은 수사가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네. 칼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칼을 못 넣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빼든 칼을 지금 칼집에 다시 못 놓고 있다. 형 워낙 휘집어놨으니까 아니, 이거 그냥 놓지도 뒤돌아 못해요. 뒤돌아서 조용히 놓으면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자, 아니게 우리 돼버린 정강재 거예요. 대변인. 예, 강성필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문다혜 씨도 법 앞에 평등해야죠. 네. 검찰이 이거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시민단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어요. 네. 뇌물죄가 성립된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관련한 수사를 적법한 하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본격적으로 사건이 이렇게 진전되기 시작한 건 올해 1월서부터라고 해요. 계좌 추적해 보니 네. 이런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들이 생긴 거고 그런 의혹이 있는 곳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걸 왜 뭐 이거 정치 보복이다, 뭐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네. 뭐 검찰을 또 공격하는 거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이제 나왔던 반론은 네. 곽상돈이 아니면 뭐 그러니까 디올백 이거 그런 뭐- 그 문제들도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결할 거 아닙니까? 네. 이 검찰에서 무혐의 기소한다면 종결했는데 어떻게 법원에서 판결을 해요? 아니 검찰에서 이 부분 문다혜 씨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게 네. 뇌물 성격이 있다 없다 뇌물이라고 보고 기소를 한다면 법원에서 판단할 건데 그럼 왜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 안 해요? 그 부분에서도 검찰에서 판단한 부분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음 스텝이 있죠.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적시를 했다고 하면 소환 조사를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그건 당연히 이게 가서 해야지. 수순이니까. 가서 가서 해야지. 해요? 가서 받아야지. 아. 아니 여사는 뭐 이 별도 양산 가서 하나요? 예, 당연히 가서 해야지. 뭐 본인들 어떻게 불러요? 그 부분도 미리 예단해서 가서 할 건지 검찰청을 부를 건지 네. 그 상황을 보면 되는 거지. 아니, 미리 위험한- 검찰이 지금 어떻게 할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전직 아니고. 대통령한테 핸드폰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휴대폰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그럼 거기도 휴대폰 검사들 휴대폰 다 걷고 최근 별도의 장소에 뭐 오늘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김정숙 여사의 지인을 통해서 거액의 자금이 문다혜 씨에게 전달됐다. 야, 조선일보에 뭐 오늘 네.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네. 수상한 돈 거래라면 이게 어떤 경위로 그 거래가 된 건지에 대한 것도 네. 살펴봐야 할 거고 네. 저는
들여다볼 대목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혐의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앞에 포토라인 세우고 그 이른바 뭐 망신주기 이런 쪽으로 지금 가려는 거 아니냐 검찰이 실제 법원에서는 판단이 안 나오더라도 검찰은 할 수는 있으니까 기소까지는 할 수 무조건 있으니까. 기소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네. 했다라고 한다 해서 뭐 법원에서 일부 다른 판결이 났을 경우에 검찰이 그 감내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감도 있잖아요. 네. 검찰이 적절한 판단을 할 겁니다. 자신들이 이거? 지금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도 있고 네. 아니면 검찰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태 수사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이번 수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우리 광화문에 이제 뭐 방송국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방송 하러 가다 보면 항상 그 광화문 앞에서 적든 많든 시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 이제 소위 이제 뭐 태극기 부대라고 어떤 그런 유 쪽인데 항상 그분들 구호가 뭐냐면 이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이거든요. 광화문에서. 예, 맨날 그러니까 보수의 극우다, 그러니까 아주 열성적이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다 끝나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서 정말 그 구호처럼 하고 싶으신 건지 대통령께서 아까 방금 정광인 대표님 뭐 검찰에서 뭐 판단하지 않겠냐는데 이런 수사는 검찰 자체적으로 판단 못합니다. 이건 네네네. 영산의 대통령실에 제가가 결정이 있지 않는 한은 자기들의 기소라든지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영산 대통령실에서 정말 잘못 판단하고 있다.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 건드려봐야 네네. 본인한테 득이 안 된다니까요. 그 시위하는데 길 건너 쪽에 아마 저 윤석열 탄에 김건희 구속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조국 대표 뭐 구속도 있고 뭐 다채롭네요. 늘 상이야. 근데 이제 제일 의심을 네. 많이 받았던 대목은 이건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로 만약에 보고 있었다. 네. 그러면 좀 뭐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 텐데 뇌물 그 수수의 피의자로 본다는 것 때문에 아마 더 의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네. 대가성이 있고 그다음에 청탁이 있었고 부정 청탁이 있었고 이걸 다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렵죠. 그냥 경제 공동체를 끌어들여서 뇌물로 보려는 거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라는 서정욱 지금 변호사님이 의심들이 엄청 있는 여기에 대해서 상황입니다. 열심히 그래서 문재인 구속해야 된다고 뭐 그러는데 서정욱 변호사. 그 유튜브 네네네. 내일 나오시니까. 네. 아, 네. 근데 이게 2억 2천만 원 그 수수의 금액으로 봐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중진공 이사장 시켜줘, 국회의원 공천 줘, 그다음에 무슨 타이 이스타제 무슨 어디 뭐 필리핀인가 노선 줘 이걸 하는데 네. 2억밖에 안 든다고요? 아, 그것도 나눠서 한 달에 800만 원. 그것도 아마 덜 밝혀진 금액이 아마 있다고 아니 보시는 그것도 것 그럴 같죠, 수도 그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그 전 사위가 네. 일찍 퇴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아니야, 있죠. 아니야. 근데 뭐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전직 대통령의 집안일이기 때문에 참 밝히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네. 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상상하는 지금 뭐 검찰에서 그 그림을 그리는 듯한 그러한 내용은 저는 없었다고 보고요. 물론 저도 뭐 증거를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수층으로부터 좀 정체성을 좀 본인의 보수 정체성을 좀 확립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카드로도 좀 저는 용도가 그렇게 있다고 보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법리적인 거 복잡한 거 다 빼놓고 그냥 단순하게 이게 4년 전에 된 건데 왜 이제 이번 정부에서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뭐가 시작되면 공교롭게도 어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좀 악재가 있었을 때 이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 야당 지지자들은 이게 캐비넷 수사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 쫙 기다리고 있다가 네. 딱 적절한 타이밍에 야 지금이다 하면은 딱 그 이거 수사한다고 지지율 올라갑니까? 아니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뭐 아니 자꾸 오늘 뭐 여러 음모론을 제기하는데 이게 수사를 하는 시기에 이렇게 나온 거지. 4년이나 걸려요 그러면? 아니 그게 1월서부터 본격화됐다니까. 지난 본격화? 3월까지는 그건 어떤 3월까지는 이게 본격화는? 뭐 그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네. 1월 이후에 급진전됐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지부진한데 왜 갑자기 활발해지냐고요. 그 급진전된 계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계좌에 네.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증거가 나오니까 수사가 이제 좀 수사가 속도를 낼 수도 빨리 있고.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야당에서는 되게 지금 반발이 심하게 좀 나오고 있죠. 네, 이제 뭐 반발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인데 이제 문재인 청와대에서 이랬던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손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습용 패드인데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이미 압수수색을 하고 가져갔는데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모욕 주기, 망신 주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는
김건희 박사의 경우 수첩 하나라도 챙겼느냐,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느냐, 라면서 이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김건희 박사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국민대 여사가 뭐. 박사잖아요. 아, 그래요? 네, 박사라고 많이들 이제 박사 호칭을. 학위를 받았죠.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몇 번 물어보세요.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하네. 네. 네. 아, 유지 논문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 박사 이야기도 네. 하고 반발을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문제는 네. 검찰이 이게 고발장이 접수된 거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의혹들이 나왔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 거고 네. 법적 판단을 기다려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왜뭐 요건 이제 검찰이 뭐 정책 의도나 이런 건 전혀 네. 없다고 보시는 거죠? 의도가 아니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갑자기 문다혜 씨가 나와서 왜 뭐 개구리 네. 내가 그 돌에 맞았을까? 음. 돌에 맞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음. 가만히 있는 개구리에게 돌을 던졌겠습니까? 근데 저는 비판할 거 비판하거든요. 아니 왜 나일까라고 했는데 본인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그래, 딸이기 때문인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 또 본인의 대통령이 딸인데 네. 수사를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었으면 돌을 안 던졌겠죠. 아. 뭐가 나오니까 돌을 맞는 거죠. 아. 근데 네. 이게 이제 특혜 취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먼저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특혜 취업이 있었는 것이 유죄가 된다면 네. 그러면 그 과정에 누가 개입을 했고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가 그 순서로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미 특혜 취업은 기정사실화를 전제로 깔아놓고 바로 그러면 그 수혜를 누가 받냐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비 아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특혜 네. 취업의 요인이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아니 이미 유죄가 안 정해놓고 됐잖아요. 이 아직. 사람 저 그 이력서 주고 이 사람 뽑아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황이 있는 거지. 지금 법원에서 재판으로 이 사람 유죄 유죄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이 밝혀져야지 맞죠. 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특히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굉장히 또 아마 인터넷에서도 많은 글들을 좀 올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요거는 어쨌든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시고 좀 무리한 그리고 타이밍이 조금 더 의심스러운 그런 네. 좀 수사 아니겠느냐는 반발이 야당에서도 계속 앞으로 좀 더 나오겠네요. 그죠? 수사 진행되면 될수록. 그렇죠. 네. 근데 뭐 저는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저는 무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 무죄를 설령 받더라도 예를 들면 검찰 조사 받는다거나 네. 그래서 뭐 포토라인 선다거나 이거 네. 자체가 조금 다 기억하겠죠 이제.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절대 호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 정부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좀 볼까요? 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네. 우리 종접자를 보니까 김용현 후보자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타격을 크게 받지 않은 것을 보니까 7,500명이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500개도 하는데 진짜 오늘 우리 2부에 천하람 의원 나오는데 네, 아, 맞습니다. 이대주주잖아요. 거의 우리 진짜- 장르만 얘도 이대주주인데 네. 여러분 빨리 화면 안 보시고 소리만 듣는 분도 설주한 지금 빨리 좋아요 변호사를 눌러주세요. 저희가 네, 거의 CP예요 지금 보니까. 당황스럽네요.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당황스럽네요. 여러분도 좀 적극적으로. 아니 오늘 16만 만들어야지 구독자. 그만하세요 이제 한다 하니까 계속하는 거. 아니, 1,000명 남았어. 부장님, 네. 16만 9천이야. 그래서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뭐 주로 어떤 이슈들이 좀 오고 갑니까? 일단은 그 최상병 사건 예? 수사 외압 의혹과 그다음에 네. 대통령실 이전에도 처음부터 이제 관여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안보 라인 교체되면서 후보자가 됐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충암고 라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을 거고 아마 계엄에 대한 질문도 일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네. 내일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기대가 할게요. 그 계엄에 관한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구체적으로 유령 얘기할 게 아니라 아니, 계엄이라는 진짜 근데 그거- 계엄이라는 유령과 싸울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예, 예. 민생이라는 정책과 싸워야지. 지금 유령 같은 계엄과 싸우고 진짜 있으면 말이 무슨 됩니까? 좀 정황 증거라도 저는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무리 훈훈하게 합시다. 그래야 좋아요도 터지고 하지. 맞습니다. 안 그래요? 네. 임명은 기정 사실이니까 그건 아무튼 뭐, 내일 네. 쟁점에 대해서 기대가 조금 없습니다. 전달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김용현 국방장관 반대죠. 역시 뭐 근데 사실 이분이요 되게 네. 유연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잘못했으면 이미 우리 민주당 캠프 와가지고 하셨을 분이에요.
되게 유연하신 분입니다. 그래? 네, 아, 이낙연- 정치적으로 네, 옛날에 유연하신 막 분이죠. 네네. 이쪽 뭐지 윤석열 캠프에 계셨던 분들 그 국방 전직 예비역들 보면은 네. 다 민주당. 이낙연 그 총리 할 때부터 이제 와서 같이 하려고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인데 뭐. 네. 사고가 굉장히 유연한 이분들은 분이다. 아니 그 근거 없는 얘기들을 자꾸 2년보다 하시는- 일자리. 이건 아, 너무 김건희 여사가 근거 없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시니까. 예비역은 2년보다 아, 여기 일자리. 좀 팩트 체커 한번 좌파의 오대영 부르세요. 아니 좌파의 우둘머리란 말 김건희 여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오대영 앵커 여기 좀 불러주십시오. 아, 왜요? 네, 아니 지금 팩트 체커가 필요해요. 근거 없는 얘기들을 자꾸 하잖아. 아니, 그래서 그 김건희 원조 여사 팩트 체커 김필규 기자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아 김필규 기자 미국에서 네. 왔어요? 네,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제가 네. 미국 갔을 때 한번 연락했는데 못 아, 만났는데. 사담은 뒤에 TMI. 방송 중에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저희는 천하람 네. 의원 만나러 갈 거고요. 네, 오늘 여러분. 함께 네. 많이 봐주십시오 우리 네. 천하람 의원님.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